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역사 13강 무신정권의 성립과 농민, 천민의 봉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벌 귀족사회의 동요에 대해 알아볼까요? 문벌 귀족은 여러 세대에 거쳐 고위 관료를 배출하고 왕실이나 유력 과문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경원 이씨 가문은 왕실과의 거듭된 관계를 통해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대대로 세습하였습니다. 문벌 귀족들은 12세기 이후 음서와 과거를 통해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등의 정치적 기반 확대와 전식과 공음전,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를 통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제적 기반 확대를 통해 보수화를 이루는데, 귀족과 관리들의 수탈이 심화되고 무거운 조세 부담을 겪으며 백성들이 유민으로 전락하는 등 고통이 심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를 통해 새롭게 중앙에 진출하고 왕의 측근 세력으로 성장하여 문벌 귀족과 대립하는 신진 관료층도 성장하게 되고요. 이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자겸의 난은 1126년에 일어났는데, 왕실과 거듭된 혼인 관계를 통해 경원 이씨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이자겸이 외척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자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 시도하는 데 실패하고, 이에 부하인 척중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자겸의 반란으로 궁궐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만 인종이 척중경을 설득하여 이자겸을 제거하게 함으로써 진압되게 되죠. 이로 인해 국왕의 권위는 떨어지고 문벌 귀족사회에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문벌 귀족의 권력 독점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고 이자겸의 몰락 이후 금을 배척하는 여론이 강화되며 풍수 지리설이 유행하던 상황 속에서 묘청 등의 서경 세력 등이 풍수 지리설을 근거로 서경으로 천도하고 금을 정벌하고 황지국 칭호와 독자적 연호 사용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인종이 추진했던 서경 천도 계획이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자 묘청 등이 서경에서 1135년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를 묘청의 난이라 합니다. 묘청의 난은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 진압되게 되는데, 신채호는 이를 가리켜 조선 역사상 1000년래 제1대사건이다 칭하면서 자주적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추진된 개혁적 사건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신 정권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면, 문신 위주 정치로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었는데, 무신은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고 군대의 최고 지휘관은 문신으로 임명되었으며 과거에서 묵과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업 군인인 중앙군에게 군역 복무의 대가로 지급했던 군인전을 지급받지 못한 군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의종의 사치와 향락이 도를 넘자 정중부와 이의방 등의 무신들이 의종의 보현원 행차를 이용하여 1170년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무신정변이라 하고 문신 등을 모조리 제거하고 의종을 폐위시키며 명종을 옹립하게 됩니다. 문벌 귀족사회가 붕괴되고 무신정권이 성립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립된 무신정권은 초기에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집권자가 자주 교체되었고 사회 혼란이 지속되었는데,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등으로 권력이 이동하게 됩니다. 무신들은 고려 중앙군의 최고 지휘관인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여 회의한 기구로
무신정변 이후 최고 권력기구의 역할을 한 중방을 통해 권력 행사를 하였으며 1173년 의종의 복위를 시도하며 군사를 일으켰으나 실패한 김보당의 난, 1174년 서경 유수인 조위총이 농민이 가담한 저항운동을 일으켜 한때 서북 지역을 장악하고 개경까지 진격했으나 진압된 조위총의 난 등을 진압하게 됩니다. 무신정권에서 제일 세력이 강력했던 것은 최씨 정권이었는데 최충원이 1196년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에 이르기까지 4대 60여 년간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집권 초기에는 사회 개혁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보이지만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농장을 확대하며 백성들을 수탈하게 되죠. 최씨 정권의 권력 기반은 교정도감, 정방, 서방 등의 정치적 기반과 도방, 삼별초 등의 군사적 기반으로 나뉘는데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설치한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 기구로 인재추천, 조세징수 등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 집행하였고 정방은 최우가 설치한 인사행정기구이며 서방은 최우가 설치하였는데 문신을 등용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자문을 맡게 하였습니다. 도방은 경대승이 설치한 무신 집권자들의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된 사병 집단을 말하는데 최씨 정권 때 확대되었고 삼별초는 최우가 도적을 잡기 위해 설치한 이별초에서 분리된 좌별초와 위별초, 몽골 항쟁기에 포로로 잡혔다가 되돌아온 병사들로 구성된 신의군으로 조직된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입니다. 농민, 천민의 봉기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셔야 하는데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해지며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무신 집권자들의 농장 확대와 과도한 세금 수치로 인해 특수행정구역인 향, 소, 부곡의 주민들이 가혹한 세금 부담을 겪고 있었으며 천민 출신 무신 집권자 이의방의 등장으로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공주 명학소에서 일반 군연보다 무거운 조세 부담과 부역에 반발하여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켜 한때 충청도 일대를 점령하였으며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일어나 경상도 일대에서 세력이 확대되는 등의 농민의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과도한 부역에 저항하고 신분 해방을 추구하고자 천민의 저항운동도 일어나는데 지방관의 가혹한 수탈에 반발하여 일어난 전주 관노비의 난, 최충원의 산호비인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목표로 봉기를 시도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한 만적의 난 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려 왕조를 부정하며 경주에서 이비, 패자 등이 일으킨 신라 부흥운동, 서경에서 최강수가 일으킨 고구려 부흥운동, 담양에서 이연년 형제 등이 일으킨 백제 부흥운동 등 삼국 부흥운동도 일어나지만 모두 진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농민, 천민의 봉기를 계기로 하층민의 의식이 성장하게 되고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말죠.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묘청의 주장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인데요. 기역, 서경으로 천도할 것, 니은, 금과 사대 관계를 맺을 것, 디귿, 고려를 황제국으로 칭할 것, 리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묘청과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은 황제국 칭호, 독자적 연호 사용할 것, 금을 정벌하고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을 하였죠.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에 서경으로 천도할 것, 디귿에 고려를 황제국으로 칭할 것, 리을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것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무신정변 발생 이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인데요.
기역, 문신에 비해 무신이 차별을 받았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죠. 무신은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고 군대의 최고 지휘관은 문신으로 임명이 되었고 과거에서 묵과도 실시되지 않는 등의 차별 대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역은 맞고요. 니은, 의종이 사치와 향락 생활에 빠져 있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하층 군인들에게 군인전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리을, 무신들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집권자가 자주 교체되었다.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무신 정변으로 무신 정권이 성립한 후에 무신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신 정변 발생 이전의 상황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에 대해 필기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 기역, 정방, 관리들의 인사행정을 처리. 자, 정방은 최후가 설치한 인사행정기구이죠. 그러므로 기역은 옳은 편이고요. 니은, 삼별초,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 이것도 옳은 편입니다. 디귿, 서방, 문신들이 국가 정책을 자문. 자, 서방은 최후가 설치하였는데 문신을 등용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자문을 맡게 했죠. 그러므로 디귿도 옳은 편이고요. 리을, 교정도감,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설치한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로 인재추천, 조세징수 등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기구죠. 리을도 옳은 편입니다. 미음, 도방,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 자, 이것은 틀린 표현이죠. 도방은 경대승이 설치한 사병집단입니다.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된 것은 삼별초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미음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무신 정권기에 농민, 천민의 봉기가 발생한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하였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특수행정구역의 주민들이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맞는 표현이죠. 향, 소, 부곡의 주민들이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었기 때문에 3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4번, 집권자들이 농장을 확대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수취하였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5번, 신분 질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신분 간 이동이 불가능하였다. 이것은 틀린 표현이죠. 천민 출신의 무신 집권자인 이의방이 등장하게 되면서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역사 13강 무신 정권의 성립과 농민, 천민의 봉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